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공단과 또 경희의료원이 협업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콜라보 방송이 되겠는데요.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의 호흡폐장내과의 이범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기침 한 방에 낫게 하는 한의사 이범준입니다. 네. 교수님 상당히 이 호흡기 내과 쪽으로 명의로 알려지셨는데 과찬의 말씀입니다. 교수님 소개부터 좀 간략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죠. 저는 그 호흡기 내과에 좀 오래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폐암 환자분하고 폐섬유화 환자분들 질병 특화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만성 기침은 좀 저희가 공들여서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치료로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집중적으로 또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하면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은 또 그 교수님의 말씀에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만성 기침, 특히 한방 공략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주변에 기침을 하다 보면 또 이 눈총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유도 모르게 기침을 하게 되고, 또 이 기침이 끝없이 이어져서 낫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낫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또 질환은 아닌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기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만성 기침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교수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이 만성 기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해보죠. 보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기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침이라는 거는 되게 이게 포인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물질을 우리가 흡인을 했을 때 되게 이제 코나 입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되게 2차적으로 보자면 되게 이제 포인터 같은 게 없죠. 여기로 이제 들어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게 이제 이물질들이 이런 데 이제 붙게 되죠. 이 기관지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공기가 통하는 이제 통로를 기관지라고 하는데요. 저런 기관지라는 곳에 이제 붙게 됩니다. 되게 이제 기관지에는 그 점막에 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이렇게 딱 포합을 해가지고 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중화를 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가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그럼 가래가 그냥 놔두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관지에는 섬모라는 게 있어서 위로 이렇게 그런 가래들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런 까만 점이 이제 그 기침 수용체라고 하는데, 저런데 이제 자극을 딱 하게 되면 밖으로 이제 뿅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게 기침 이제 가래를 뱉기 위한 반사 작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물질이나 나쁜 놈들이 이제 들어왔거나 이러면 2차적으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2차적인 이제 정상 반응에 의해서 기침을 이제 하고 가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러면은 해로운 것을 배출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좋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기침이 없으면 폐는 이제 나중에 뭔가가 생기면 계속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기침이 있으니까 되게 그거를 이제 뱉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시죠. 근데 지금 영박스라는 분이 벌써 이 채팅방에 들어오셨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질문을 하신데요. 이유 없이 콜록콜록하게 하고 기침이 납니다. 나이가 젊은데 한 달 정도 마른 기침을 하는데 위험한 증상인가요? 이건 조금 이따 저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거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기침은 되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되게 이제 기침 자체보다는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게 만성 기침도 없애는 척도가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승환아라시는 분도 올려주셨어요.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수시로 납니다. 음식 매운 냄새나 자극적인 냄새를 맡으면 연속적으로 기침이 나고 평소 물을 마시지 않다가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목이 마른 대추를 먹는 것 같이 걸걸한 이물감이 있어요. 기침한 지는 약 20여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분들이 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진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맡으면은 자꾸 별것도 아닌데 막 목에서 간질간질하면서 기침 이렇게 하고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지금 가래 얘기를 했지만 가래는 잘 안 나오면서 기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런 게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은 저게 2차적으로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에 뭐 끼어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되게 한방에서 매핵기라고 하기도 하고 네? 매핵기라고 하는데 매핵기? 이따가 이제 얘기 드릴 네네. 겁니다. 근데 되게 이제 목의 이물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2차적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들인데요. 그게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인후두 역류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이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기본적인 질환들이 질환까지는 아닌 그런 이상들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만성 기침은 네. 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성 기침 하면은 만성이라 그러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래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되게 이제 오래된 정도는 의학적으로는 3주, 8주 해가지고 3주까지는 급성 기침, 8주까지는 아급성 기침, 그다음에 네. 8주 이상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되게 이제 의학적이 아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3주 이상 되는 기침을 다 만성 기침으로 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3주 이전에는 되게 이제 아까 저 질문에도 봤지만은 감기 걸렸거나 이럴 때 기침하다가 이제 없어지면 되게 이제 그게 한 3주면은 이제 없어지거든요. 되게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되게 이제 3주 이상, 되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뭐 8주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임상적으로는 3주 지났는데도 네. 안 낫는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좀 고민을 해봐야죠. 기침 그래서 종류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그런 있네요. 8주 이상 또는 3주 이상 임상적으로는 3주 이상 되는 기침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이 만성 습성 기침하고 건성 기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습성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가 나오는 거. 이제 만성 건성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가래로 구별을 그렇죠, 하는군요. 네. 가래 중에서도 이제 가래를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2차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염증을 일으키는 폐 쪽 질환이 있으면 되게 이제 만성 습성 기침을 합니다. 네. 되게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뭐 기침 나온다고 걱정 안 하시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별로 병원에 뭐 기존의 질환들을 조절하려고 이제 많이 가시고 네. 되게 한방 뭐 양방 할 거 없이 이제 만성 기침으로 이제 되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만성 만성 건성 건성 기침으로. 기침. 네. 기침을 하는데 가래는 별로 안 나오는데 자꾸 기침 나요. 막 이러고 이제 네. 뭐 되게 이제 배 터지는 것도 없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 나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네.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기침이 수시로 나는데 위가 마른 느낌이 나고 뭐 마른 대추 먹는 것 같이 막 걸걸한 이물감 느끼고 네.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이제 배 터지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것 네.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기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방 뭐 양방 할 거 없이 이제 만성적인 기침으로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을 만성 건성 기침이라고 하고 그 큰 원인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기도 기침 증후군, 기침형 천식, 인후두 역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 되게 모든 병태는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 부위가 어디라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코, 입 그리고 이제 기관지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남자들은 여기 만져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 목젖. 예, 목젖. 네. 거기 그렇군요. 뒤쪽에 있는 구조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후두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선이 하나 가 있는 게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성대입니다. 성대. 예, 네. 성대인데 되게 이제 여기를 포함하는 구조를 이제 후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공기가 자극을 받으면 아까 봤던 만성 건성기침들이 나옵니다. 네. 이 자극을 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네. 이제 하나가 이 코. 우리가 이제 비염 같은 게 있으면 콧물이 나오잖아요. 네. 바깥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되게 이제 여기는 식도, 여기는 이제 기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곳, 여기는 이제 기도? 공기가 들어가는 네. 곳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는 곳인데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기침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밤에 이제 새벽녘에 이제 콧물이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이제 이런데 고여서 이제 끈적끈적하게 있다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뭐가 낀 것 같아 하다가 뭐 이렇게 뱉거든요. 그런 병태가 이제 되게 후비루 증후군이고, 되게 이제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런 아침 나절 뭐 되게 이제 기온차가 나는 그런 계절 뭐 이럴 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되게 이제 기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뱉게 됩니다. 그때 혹시 가래도 나오나요? 그게 이제 이게 가래 같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코가 나오는 거예요. 아, 가래 콧물이 나는군요. 뒤로 넘어갔다가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제 폐에서 만들어진 가래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뱉어져도 이건 코가래라고 하거든요. 네. 코가래. 코가래. 네, 아. 콧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 찐덕찐덕 묻어 있는 그 네. 콧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래가 다 아니고 콧물이 넘어가고 그렇죠, 이제. 가래는 폐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래는 아. 코에서 입으로 이렇게 나쁜 놈들 들어가서 이런 데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부산물들이 가래가 되고, 네. 그게 이제 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래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콧물이 뒤로 넘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으로 뱉어지지만 이건 콧물이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콧가래라고 저기 하죠. 그래서. 네, 복경숙 씨 가래가 항상 목에 있는 듯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왜 네. 그런지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후비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이제 나 비염이 있나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축농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콧물이 네. 이제 많고 비염이 있거나 뭐 축농증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올 수가 있죠. 여기에 네. 이제 자극을 자꾸 받게 되면 뭐가 낀 것 같아요. 뭐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뱉어냈지만 또 조금씩 이제 나오면 또 자극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자극을 하냐 그렇진 않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침형 천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자체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거는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기관지가 과민해져요. 아, 건조해지면 나중에 불이 잘 나잖아요. 이 네. 삼천초목도. 그래서 불이 나서 우리가 염증까지 오면 천식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증을 한자로 쓰면 불 두 개를 쓰거든요. 위아래로.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불 난다고 보는데 불이 잘 나는 건 건조해지면 잘 나죠. 근데 이제 건조해지면 여기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2차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잘 나면서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네. 중증이 되면 이건 진짜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네. 중증까지 안 가면 이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천식 반응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이제 기침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언뜻 제 상식으로는 네네. 이쪽이 후두 쪽이 건조하다면 물을 네. 많이 마시면 나중에 그러니까요. 치료법도 얘기해 예, 주시겠지만요. 물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마시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 식도로 이게 들어가죠. 식도로 들어가죠. 아, 네. 여기가 적셔지진 않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는 해야 되나? 적셔지는데 이게 잘 안 네. 되죠. 이게 좀 난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분무기로 뿌려야 되냐?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김미선 씨, 64세이고요. 요즘 외출 후 돌아오면 목이 계속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올 듯하고 코 같은 하얀 가래도 있어요. 항상 불편한데요. 알레르기 비염으로도 매년 4월 9일에 고생하고 4월 9일이라고 날짜를 박으셨는데요. 도움이 되는 음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셨네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봤던 전형적인 이겁니다. 되게 이제 아. 그 비염이나 지금이 이제 요즘 봄이 돼가지고 지금 알레르기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 기존에 비염 있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럼 저분은 일입니다. 비염으로 인한 기본적으로는 건가요? 비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코 같은 하얀
가래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코가래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넘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폐질환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거나 뭐 기관지염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지금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진 자체로만 보면은 되게 저거는 비염 때문에 2차적으로 코가래가 나오는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좋은 음료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솔직히 좋을까요? 이제 음료를 알레르기 비염에 딱 뭐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진 않고 되게 네. 이제 염증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음료들을 뭐 음식이나 뭐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 좋은데요. 그런 게 이제 있을까? 되게 기본적으로는 약간 쓴맛 나는 음식들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뭐 한약재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유근피니 뭐 또는 뭐 이렇게 뭐 신이나 뭐 신이라는 게 이제 저 네. 목련꽃 꽃봉오리인데요. 그런 네. 거 하고 뭐 새신이라는 약재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제 염증이 있다고 치면은 염증을 내려주는 거는 약간 쓴맛 나는 채소들을 먹으면 좀 낫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소화장애가 없다면 네. 그런 정도를 좀 먹으면 좋습니다. 수세미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약간 야채 중에 쓴맛 나는 거, 약간 네. 좀 뭐 쓴박이니 뭐 우엉 뭐 쓴박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약간 되는군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기관지 과민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에 인후두 역류가 예.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후두 역류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여기에 후두가 있죠. 네. 이거는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 위에서 올라와서요? 네, 위에서 뭐가 올라오는 위산이 올라오는데 네. 산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 막 쓰리고 막 이러거든요. 신물도 올라오고 막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러한 증상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써 있잖아요. 네. 증상이 별로 그런 게 없는 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 목에 뭐 낀 것 같은 증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낀 것 같아 하다가 여기가 불편해서 맨날 하다가 안 뱉어지고 튀보면은 하얀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래가 아니라 여기 후두가 자극받아서 여기에서 분비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의 분비물이요? 네, 후두에 분비물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약간 투명한 끈적끈적한 액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래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래 나왔나 싶은데 가래는 아니고 되게 그런 것들이 좀. 그럼 위에서 역류됐다 하면 위산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위산이 이제 역류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위산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치킨 먹다가 이렇게 치킨 먹다가 뭐 뼈다귀 먹었다 그래서 뭐 대변은 뼈다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녹냐면 위에서 녹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산이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올라오면은 되게 이제 자극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심하게 올라오면 가슴 쓰림이나 신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증상이 없이 기침만 하는 경우가 75%예요. 그러면 그거는 낫진 않고 계속 하나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안정이 돼야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아, 소화기를 고치셔야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소화기의 운동성이 자꾸 위로 올라오면 되게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정이주 씨 주셨습니다. 폐섬유 치료를 받고 네.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한방에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치료는 안 되고 진행을 늦추는 약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네. 됩니다. 아, 저거는 조금 요번 그거랑 좀 다른데 폐섬유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네. 이제 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원인 없이 계속 이제 폐가 섬유화가 되는 증상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저런 질환은 되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개발된 게 이제 피레스파란 약 하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근데 네.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진병을 조금 늦추는 약이라서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면 갑자기 확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저 몸이 안 좋다면 그런 것들 회복을 좀 하고 되게 이제 질환을 늦추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같이 해야죠. 제가 이제 그쪽은 좀 전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따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망 씨. 네. 기침에 좋은 한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들은 바로는 감초가 좋다고 하는데요. 감초는 뭐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이제 네. 뭐 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유식도 역류 증상이 약간 있다면 감초가 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간 네.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감초 하나로는 기침을 좋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저건 뭐 다른 약재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네, 되게 원인별로. 네, 네.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여기를 자극받으면 되게 만성적인 기침을 많이 해요. 만성 건성 후두. 기침, 네. 후두. 근데 얘를 자극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코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고
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극하는 게 있고 네. 얘 자체가 건조해지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짬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짬뽕돼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기침에 뭐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안 낫죠. 이거를 다 교정을 해야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쉽게 잘 안 나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오는데요. 기존 뭐 염증약 뭐 이런 거 먹어도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인자로 어떤 게 이제 자기한테 주되게 있고 아니면 세 개가 같이 짬뽕이 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 교정을 해야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기침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상기도 네. 기침, 기침형 천식, 위식도 역류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그 원앤벌 기침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예, 주실까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좀 재현을 해봤었는데 잠깐만. 네. 이제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아까 콧물이 넘어가는 그 상기도 기침증이라고 하는 네. 콧물이 넘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콧물이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꽤 있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목에 이렇게 고였던 코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가래처럼 이제 나오는데 이거 코가래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기침이 한 2, 4회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뱉어지고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자체가 건조해지는 이 기침형 천식형 이것들은 기관지가 과민해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기관지가 과민하니까 기침 한번 하면 계속해요. 그래서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네. 특히 천식 그래서, 같은 경우는 그게 예, 심한 천식 것 같은 경우가 같습니다. 심한데 천식까지 안 가는데도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걸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런 경우가 연속적 발작적으로 나오고 계속하고 심한 경우에 뭐 소변 지릴 정도까지 이제 하고 막 이런 경우. 네. 이게 이제 과민해지니까 찬 공기, 매연, 담배연기 이런 것들을 노출이 되면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원인 인자에 노출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식까지 약간 기운이 있는 분들은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는 그 새벽녘에 기온이 떨어지는 게 또 자극이 돼가지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천식 발작처럼 막 숨이 답답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면 또 기관지가 과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식도 역류인데요. 위식도 역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산 같은 게 이제 올라와서 후두를 자극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마른 기침이 심하게 나오고 이거는 밤에 잘라고 누우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냥 역류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누우면은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역류성 예,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나타나고 특히나 이제 또 식사하고 나서 또 잘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심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후두가 자극받으면 뭘 이렇게 뱉어내는데 목에 점액이 이제 나오는 거라서 후두에 네. 이제 자극받은 분비물이 나와서 되게 못 낀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뱉으면 그때만 살짝 시원하고 다시 또 그래요. 되게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모두 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원인을, 네. 그다음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평가를 이제 다면적으로 해야 이게 네. 좀 교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원인별로 기침을 하게 되는 거를 아마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침에 따른 그 증후군이 나타났는데 기침을 이렇게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맨 처음에 이 만성 습성 기침 가래가 네. 있는 것들은 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또는 CT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찍고 되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네. 안 찍었으면 저희가 찍어봐서 평가를 일단 하고요. 네. 그런 질환이 없다. 근데 자꾸 마른 기침 나오고 자꾸 그렇다. 이러면 이제 되게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주되게 평가를 하는데 코는 이제 되게 비내시경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코 비염이 있는지 넘어가는 게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기관지 과민한 거는 청진을 통해서 이제 네. 호흡음을 들어보면 좀 압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천식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고요. 기관지 과민성이 있어도 약간 저희 호기성으로 약간 이제 휘징 비슷한 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음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가 제일 중요한 좀 난감한데요. 기존 의학에서. 네. 근데 내시경을 찍으면은 되게 이제 위에 점막 상태를 보는 거지 위에 기능을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평가하기가 힘든데 그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복진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어떻게 하는 복지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배를 눌러서 되게 네.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생인지 뭐 학문 하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상태는 맥진하고 설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환자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기침을 하는가, 그래서 그렇죠.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짬뽕돼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치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네. 되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기침에 대해서 평상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침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주 내에 없어지면 뭐 괜찮은 기침인데 만성 기침은 아닌데 주로 3주 이상을 넘어가면 만성 기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변에 저도 지금 약간 네. 선생님 교수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가라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또 말씀 많이 하시는 직업이시잖아요. 우리가 네. 이 호기를 많이 하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아나운서 분,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오시는 직업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이제 여기를 이제 건조한 거를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염은 뭐 비염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제 위식도역류는 이 운동성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관지 과민성이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뭐냐면 이 동의보감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동의보감이 이제 마른 기침이라는 것이 그거에 이제 되게 해당하는 병태입니다. 네. 이게 마른 이제 기침. 한자로 써놔서 좀 그런데 이 건수라고 해가지고요. 건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무담이 유성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은 없는데 유성. 성은 나. 네. 이렇게 소리는 나는데 가래는 없어. 이게 이제 건수거든요. 네. 이게 왜 오냐고 써 있냐면 여기 보면 이 건해자는 폐중에 무진액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이 진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 진 빠지는데 그 중에 폐에 진이 빠진 거예요. 폐에 진이 네, 빠진. 이 되게 이제 폐라고 하면 이제 코에서부터 이 호흡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진이 빠진 건데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기관지 점막에 건조한 상태가 오거나 기관지 과민성을 유발시키는 병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이제 건해수자는 금난치라고 돼 있는데 네. 이런 것은 되게 이제 쉽게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되게 이제 이거는 그럼 진이 왜 빠져요? 이런 이상이 들잖아요. 네. 몸 전체적인 진이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이제 이런 데가 잘 건조해지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기본으로 이게 건조하지 않아야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관지 과민성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있으면 그게 과민하지 않으면 기침까지 안 가고 그냥 비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기침까지 안 가고 그냥 위장 아파요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되게 기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세 가지 원인을 규명해서 교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정해야 되는 것이 기관지 과민성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김선남 씨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폐 기능이 50%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만성 폐쇄성 질환의 초기 증상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 폐기능 50%는 아니고요. 네. 되게 이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뭐냐면 되게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피면은 되게 이제 호흡기가 자꾸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되게 2차적으로 호흡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담배를 피시면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이 뭐 2차적으로 이제 기관지나 이런 데보다도 이제 말초 소기도 뭐 이런 데 이제 밑에 네. 이제 폐 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자꾸 자극받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데 자극받고 나면은 상처 난 다음에 굳은 살 배기면서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식이군요. 폐도 똑같아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얇은 막처럼 돼 있는 풍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데가 자꾸 손상을 받아서 두꺼워져요. 그러면 네. 풍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의 입구가 자꾸 좁아져요. 풍선의 입구가. 네. 풍선 자체도 두꺼워지지만, 파괴가 오지만, 네. 풍선 입구도 좁아져요. 그러면 이제 되게 공기를 후 하고 불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불렸는데, 나올 때 갑자기 빨리 닫혀. 네. 그러면 공기가 다 안 나왔는데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폐가 자꾸 공기가 갇혀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기를 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여 마셔야 되는데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호흡이 자꾸 잘 안 돼요. 이제 만성 폐성 폐질이라는 게 그런 네. 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좁아집니까? 왜 좁아지면은 담배 같은 거 피. 담배가 이제 원인 중에 담배 제일 진짜 중요하고 위험하구나. 담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런 다른 뭐 이렇게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는데 주로 이제 호흡기를 나쁘게 하는 그런 그 원인 물질에 노출이 오랫동안 되셔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시면. 그럼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런 분들은 되게 지금 현대학적으로 치료가 쉽지가 않고 네. 저거는 막 뭐 한 번 담배 폈다고 이게 갑자기 파괴가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오랜 세월을 이제 피셨으니까 되게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 숨이 섭답하고 그래서 가보면 진단을 해보면 만성 폐성 폐질환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월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게 이제 치료라는 게 없고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렇게 좁아져 버렸거나 나중에 이제 풍선 자체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터지면 터지면 이제 그냥 그 기능이 없는 채로 이제 공기가 그냥 들어가게 돼서 그냥 잔기라고 하는데 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못 빠져나온 공기들이 자꾸 쌓이는 그런 공간이 많아지거든요. 되게 이제 어려우신. 호흡 자체가 계속 어려워서 그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김청재 씨 조금 네. 전에 가슴이 너무 메말라 숨 쉴 때 가래는 안 나오는데 쌕쌕 소리가 납니다. 밤에 잘 때 마른 기침이 난 지는 몇 개월 됐네요 하셨습니다. 쌕쌕 소리가 난다. 저게 바로 기관지 과민성입니다. 이게 이제 쌕쌕까지 간 거는 되게 이제 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쌕쌕 뭐 솔직히 이제 나군요. 천식은 뭐 어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내가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비염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똑같이 뭐 먼지 마셨다 그래서 누구는 콧물이 나고 누구는 안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천식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이제 안 좋은 걸 흡입했을 때 2차적으로 염증까지 반응까지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천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관지가 저렇게 이제 건조한 느낌이 들고 2차적으로 이제 그런 쌕쌕 소리까지 이제 가면 천식 반응이 이제 왔다고 보는데 저게 바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폐에 진이 빠졌을 때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서 되게 오는 거라서 저런 분들은 전신적인 이제 진이 회복이 되도록 한다거나 뭐 다른 원인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교정을 해줘야 낫습니다. 네. 또 고망 씨 다시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5년 정도 기침을 하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연속으로 하시고 눈물, 콧물이 다 나오십니다. 약을 먹으면 기침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 지켜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약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관지 과민성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보면은 한 번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한다 그랬죠.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과민해지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기침하면 뭐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되게 이제 눈물 콧물 나올 정도면 이제 굉장히 오래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거는 그렇고 되게 저런 분들이 이제 뭐 2차적으로 그 천식 아마 뿌리는 치료 이런 것도 하고 약도 먹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하면 기침 강도는 좀 약해지지만 저거를 해도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5년 됐으면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건데 저런 분들이 하여튼 알레르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천식 환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약을 먹는다고 하는 거 보면 천식이 이제 있어서 천식 반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분들은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잘 안 하시는데 되게 환경 조절이라 그러면 그냥 환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습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가습기를 틀어놓는다 가습기를 틀던 뭐를 하든지 간에 이제 습도 조절을 하시는데 요즘엔 이제 방안 습도를 되게 그러면 얼마나 맞추느냐 네. 그러면 되게 50%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요즘에 뭐 10,000원짜리 그냥 습도계 다들 살 수 있거든요. 전자습도계. 그거 해가지고 습도를 50%에 맞춰가지고 좀 뭐 겨울엔 더 건조해지니까 더 심해지고요. 50%? 여름에는 네. 되게 이제 그래도 습도는 한 50% 정도로.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50%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요즘에 10,000원이면 산다니까요. 뭐가요? 전자습도계. 습도계가 있어요? 습도계가 오. 있어요. 그냥 네. 뭐 인터넷에 전자습도계 치면 그냥 나와요. 네. 시계도 나오고 뭐 습도도 나오고 그런 거 사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트시는데 네. 공기청정기를 가습기랑 같이 틀면 안 됩니다. 왜요? 가습기에 나오는 물입자가 네. 공기청정기에 가서 붙어요. 아, 필터에. 네.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가 습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곰팡이 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걔를 막 틀으면 곰팡이가 그 다음에 생겨가지고 계속 냄새 나는 거 나오고 공기를 청정했는데 곰팡이가 나와. 뭐 이런 게 생겨서 조심해야 되겠군요. 되게 이제 그럼 네. 어떻게 하냐? 이 공기청정을 먼저 틀고 한번 이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습을 하면서 자면 돼요. 아, 오늘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같이 사용하지 말고 네. 또 습도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로 사용해서 그걸로 50%에 네. 집안을 다 맞추면 맞추긴 된다. 힘들지만 자는 공간을 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맞추시면 네. 되죠. 김진효 씨, 별다른 증상은 없고 기침만 나오는데 종합 감기약을 먹어도 문제 없나요? 정보가 얼마 없긴 한데요. 네. 기침만 나오는데 종합감기약이 저게 제일 많이 하시는 치료거든요. 그렇죠. 쉽게 그렇게 네, 하죠. 감기인가? 그리고 감기약 먹습니다. 되게 이제 저러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제 급성기 아까 얘기했던 3주 이전 치료는 저거 먹으면 나을 수가 있죠. 감기니까. 네. 근데 3주 이상 됐는데 기침 나는데 감기약이나 기침약 자꾸 먹어도 염증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되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아요. 아까 그 세 가지가 짬뽕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종합감기약 먹어도 잘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해서 네, 조절을 해야 병원에. 낫습니다. 아, 네. 자기가 뭐가 있는지를 평가를 본인이 많이 해야 판단을 하지 마라. 오랫동안 기침을 하실 경우에는요. 예. 민영 씨는 감기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아주 건조하고 기침이 납니다. 항상 목에 가래가 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러셨네요. 저게 이제 전형적인 환자분이신데 되게 건조하고 기침이 납니다. 이런 게 이제 되게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네. 겁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항상 목에 가래 낀 느낌이 있는데 후두가 목에 가래 낀 느낌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가래는 실제로 코에서부터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위식도 역류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건조해져서 자꾸 가래 낀 느낌이나 되게 이런 거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 되게 그런 상황이 아마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되게 저런 분들은 검사해 보면 아까 그 세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만성 기침에 전반적으로 지금 답변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 만성 기침 원인에 따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지 예, 예. 않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히 이제 다들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치료일 치료죠. 텐데요. 네. 솔직히 이게 여러 가지 다인자가 있어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코에 문제가 생긴 상기도 기침증은 비염이나 그 코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고 건조한 기침형 천식은 이 기관이 과민해진 상태를 개선을 시켜야 되고 네. 아까 역류가 되는 건 역류가 안 되게 이제 운동성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지금 저 약들은 이제 기존에 저희 현대의학적인 약들은 비염 치료는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가 되게 이제 비염에 대한 약을 먹긴 하는데 네. 그 후비루가 있는 사람들 아까 뒤로 넘어가는 네. 사람들이 아 나 비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알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비염 치료제를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거 했다고 잘 안 났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개선이 안 돼서 네. 이 중간에 기관지 과민성은 되게 뭘 해도 잘 안 나요. 이게 지금 아까 저기 채팅하신 얘기했지만, 분들 네. 대부분 이 기관지 네. 과민성이시네요. 아까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아, 네. 이게 과민한데 천식까지는 안 가는데 과민해. 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뭐 폐기능 검사 해가지고 천식인지 검사해보면 편식 아닌데 왜 과민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네. 되게 그런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진이 빠진 거거든요. 네. 아까 아까 여기에서 제가 마른 기침 폐에 진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폐에 진이 빠진 상태 자체가 기관지를 과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개선시키기에는 이제 지금 기존의 약들이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식도 운동 개선은 되게 위험 있는 분들은
위염에 대한 치료를 현대학적으로 하시는데 되게 이제 현대학적인 치료 중에 위염에 대한 맹점이 뭐냐면 운동성 개선을 시키는 약이 부족해요. 아,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려면 위산이 많아져서 되게 점막을 자극을 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위염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위산을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대의학은. 네. 근데 위산을 차단시켜도 위가 운동을 개선시키는 것 자체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역류가 되는 걸 개선시키진 잘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운동성 개선은 좀 다른 방법을 하긴 해야 돼요. 한의학적으로 침을 맞기도 하고요. 약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것들을 복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네. 지금 이승훈 씨 채팅 주셨습니다. 요즘에 기침이 나올 때 콜록거리지 않도록 참고 있는데요. 기침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해로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저분은 기침을 왜 하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아까 그 만성 습성 기침 같은 경우는 가래 뱉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침이라면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참으면 이제 나올 것이 안 나오니까 2차적으로 좀 그렇죠.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기본적인 그냥 생활 다 하시면서 아마 콜록콜록 되는 만성 건성 기침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참으면 참을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그 후두가 자극받을 때 이제 참으면 뭐 되게 하고 이제 많은데 되게 이제 기관지가 과민해져 있으면 그거 해도 해가지고 네. 더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참으면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참아지기가 잘 안 돼요. 가능한 참지는 마시라. 네, 네. 뭐 되게 이제 기침이라는 거는 이제 반응이니까요. 근데 되게 기침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제 평가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흥우 씨, 집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런 분들은 저 기관지 과민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공기하고 밖공기하고 직공기가 다르잖아요. 네. 습도, 온도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면 차잖아요. 그러면 그 찬 기온에 또 기관지가 과민하게 네. 반응해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이 상당히 많군요. 그게 이제 기본으로 네.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런 분들이 어릴 때 이제 살펴보면 알레르기, 저 비염 있어요. 저 천식의 사촌이거든요. 알레르기는 비염이 네. 있어요. 뭐 천식까지는 아니고 천식이 있던 분들 꽤 있고. 네. 저런 분들은 기관지 과민성이 이제 있다고 보여지죠. 네, 여러분 채팅에 올려주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강노 아니신가요? 네. 근데 교수님 이제 어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차이가 있죠? 재채기는 그냥 반사죠. 그러니까는 코가 간질간질 거려서 애취하는 거는 그냥 재채기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봤지만 그 가래를 뱉기 위해서 이 나오는 반응은 좀 약간 다르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기침할 때 콜록콜록 하는 거랑 좀 달라서 재채기는 이제 좀 자극에 의한 그냥 반사. 그거는 참아도 되고요. 네. 그거는 간질간질해서 또 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분체라고 하는데 한의학적으로 네.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한방 공략법인데 네. 지금 이제 쭉 원인과 그 이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한방 어떤 도움이 식으로 되는 거 되나요? 하나 좀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럼 기관지 과민성을 어떻게 이 마른 기침으로 어떻게 없애요?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들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좋죠. 네. 일단은 폐가 건조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폐 진을 좀 공급해주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셨지만 물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 물 먹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물이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흡수돼서 퍼져서 여기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소화기를 고쳐야 이게 건조한 게 좀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좋다고 이제 일단은 전제를 깔고 그러면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이 좀 폐 열을 좀 꺼주거든요. 그래서 적어놔야 되겠네요. 예, 도라지, 더덕. 네. 예. 도라지하고 더덕은 그냥 네. 요즘에 분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초 그다음에 그냥 전체를 다 해가지고 김치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나물로 무쳐 먹어도 네. 되고 그렇게 도라지, 약간 더덕. 맛이 네. 약간 쓴 도라지가 조금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네, 더덕도 이제 양육은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이렇게 딱 해보면 이제 막 그 양젓같이 이제 하얗게 나온다고 양육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게 이 잔대라는 게 있는데 뭐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잣하고 호두도. 아, 네. 잣하고 호두, 잣은 옛날에 해송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폐를 좀 윤하게 해준다고 봤고, 잣하고 호두. 예, 호두도 네. 이제 폐를 윤하게 해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좀 차로 마실 수 있는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위가 좀 약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물을 마시면 꿀렁꿀렁한데 그럼 물 안 마시고 뭐 마셔요? 그러면 어떤 차를 먹으면 되냐? 그런 분들은 생강 꿀차. 아, 생강이 약간 위에 운동을 좀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그냥 생강만 먹으면 너무 그래서 꿀을 같이 타서 먹는 생강 꿀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귤차. 귤차. 옛날에 귤 껍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귤 껍질 해서 우리가 귤 껍질 다려가지고 옛날 먹었는데 탱자나 뭐 이런 탱자 네. 같은 거 약간 먹어보면 핑하고 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 운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 없으면 유자차 같은 것도 좀 괜찮고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돼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왔는데 한 번 손상된 폐는 복구가 안 되나요?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만성 폐성 폐질환 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애석하게도 이제 뭐 다시 살리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이 담배에 노출이 됐으면 얘가 100% 갑자기 다 죽진 않잖아요. 네. 얘는 죽었는데 얘는 살았어. 뭐 얘는 50% 살았고 얘는 100% 살았고 얘는 70% 살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는 100% 죽었어. 뭐. 그럼 이제 죽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죽어가는 건 살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이제 끊고 얘네들을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그럼 이제 폐를 좀 건강하게 하는 이제 뭐 심폐기능 운동도 좀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염증 반응이 좀 나타나면 그런 것 좀 없애게 좀 육식 같은 것들 좀 줄이시면서 좀 채식 특히나 좀 쓴맛 나는 채소들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되게 이제 그 폐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운동 이런 것도 하시고 뭐 계속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잘 쓰셔가지고 2차적인 이제 손상을 자꾸 없애고 이 환경적으로 습도도 잘 유지하시면서 그런 것들 뭐 환기도 잘 하시고 네. 폐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셔야죠. 이제 담배 피우면은 내 몸에서 폐가 제일 나이 먹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자기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취약한 거를 오래오래 이제 좀 나는 몸이 한 60인데 폐는 한 75니까 이제부터는 폐는 좀 손상이 안 가도록 딴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리라 뭐 이렇게 네.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한 복구는 안 되지만 더 악화되는 건 막아준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되겠군요. 손상이 된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고 부분적인 손상이 되는 거는 자기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이범준 교수님 모시고 이 만성 기침 또 한방으로 할 수 있는 또 식이요법 같은 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책 이런 것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대요, 교수님. 네. 교수님, 근데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 만성 기침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정리해서 간단히 한번 네.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만성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기침이 가래가 있냐 없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없는 기침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있으면은 기존에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도 잘 안 낫고 이런 분들은 만성 건성 기침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원인 특히나 이제 여기에 뭐 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자극받아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를 기억을 잘 하시고 네. 넘어가나 여기가 건조한가 위에서 올라오나 좀 올라오나 네. 이런 느낌을 좀 되게 이제 간별이라면 넘어가는 느낌? 코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나? 여기가 너무 건조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자극받으면 여기가 뭐 낀 것 같아서 이거 자극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요. 네. 되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비염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약간 요거가 뭐가 자극받아서 이거 자꾸 하게 되면 아 내가 유식도 역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건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없애도록 집안 환경의 습도 같은 것도 잘 맞춰주시고 음식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좀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으시다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도록 좀 조심하시고 자기 네.
식습관이 되게 녹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드시도록 노력하시고, 여기가 건조한 거는 이런 좀 도움이 되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런 것도 좀 끓여 네. 드시면서 차도 좀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노력하시다 안 되면 저희 드시는 걸로. 네, 여러분 오늘 이게 만성 기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유익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하여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아쉽지만 이것으로 만성기침 한방 공략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 건강하게 특히 기침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서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